안녕하세요. 안성열 성형외과 피부과의 안성열입니다. 오늘은 사고나 또는 수술이나 가벼운 화상이나 이런 것들에 인해서 생기는 예기치 않은 이 흉터들에 대한 치료법,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관리법, 이러한 것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벼운 찰과상, 가벼운 피부 절개창, 항생제 연고라든지 또는 항균제 파우더라든지 이런 걸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방수 테이프, 디오덤 같은 테이프를 오려서 그 부위에 딱 붙입니다. 공기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테이프입니다. 그 테이프를 하루에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씩 갈아주면서 2주일을 24시간 붙입니다. 이것만 붙이면 항생제 같은 거 쓸 필요도 없어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2주 뛰면 안 됩니다. 함몰 흉터나 튀어나온 흉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개는 튀어나왔다가 이제 조직이 성숙되면 함몰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드름 흉터는 조금 다르죠. 여드름 흉터는 자꾸 짜게 되면 케로이드 체질이 있는 사람은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고등학교 때는 튀어나오지만 30대 후반 지나면 함몰 흉터로 바뀌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튀어나온 거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 튀어나온 게 반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드름이 많이 나는 것도 유전적입니다. 그리고 여드름 흉터가 튀어나오는 것도 약간의 켈로이드적인 유전자가 있어서 튀어나옵니다. 그 둘을 생각한다면 여드름 환자는 짜서는 안 됩니다. 그냥 비누로 열심히 세수하시고 그 순간은 짜야 되겠다는 충동을 금할 수는 없지만 여드름은 지대로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흉터가 별로 심하게 되지 않습니다. 짜서 다 안에 날아가 버리면 거기가 구멍이 나서 함몰된 흉터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짜지 않는 게 이상적입니다. 리스트 컷이라는 의학 용어를 사용하는 거 보니까 이 손목에 이 칼로서 그은 흉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되게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치료는 되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약한 거는 저희들이 레이저로만 합니다. 그러나 깊은 거는 아무래도 흉이 좀 벌어지기 때문에 수술로 치료하고 레이저로 한 20번 내지 30번 정도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켈로이드 치료를 요할 만큼의 켈로이드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해 흉터를 가지는 경우는 더욱 나쁘죠. 켈로이드가 있으면 이건 반드시 수술하고 전자선을 10개 있으면 10개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도 많이 들고 치료비도 더 많이 들고 기간도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우울증 때문에 이런 일이 종종 자주 있습니다. 이거는 흉터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과적인 상담 치료도 필요합니다. 정말 가볍다면 디오덤 테이프라는 방수 테이프를 가지고 산소를 완전히 차단해서 한 2주간 하면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상처가 썩 벌어져 가지고 봉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표면만 이래 봉합해서는 금세 벌어지고 함몰이 생기는 흉터로 됩니다. 그러니까 진피 봉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표피 봉합을 해야 되죠. 이 두 층으로 봉합하는 치료를 받으면 좀 더 흉터가 개선된 모양의 양질의 흉터가 됩니다. 안 되면 또 나중에 1차적으로 봉합하고 난 후에 6개월 후에 흉터 수술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켈로이드 흉터는 가능한 빨리 치료하는 게 좋고, 일반 흉터도 상태에 따라서 레이저로만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상의해서 어떤 치료가 적절하게 할 수 있는가 판단받고 그리고 치료를 받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안성열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